안녕하십니까, 차산입니다. 오늘은 야외에 나와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최근 큰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삼성 사건, 또 대법원 전직 대법관 사건이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검사가 과연 항소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였습니다만 저 예상대로 모두 검사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한 번 더 다퉈볼 생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은 검사는 항소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중 위험에 빠지게 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가지고 이 사건을 보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검사는 무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할 수 없도록 제도가 되었을까요? 미국 제도에 따르면은 유무죄는 배심원단이 결정을 합니다. 배심원단은 일반인으로 구성되어서 10여 명이 법정에서 모든 증인의 증언을 직접 본인들이 듣고 사건에 대한 결론을 표시를 합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유무죄에 대한 논리적인 전개 과정이 있었겠지만 결론은 13사람의 일치된 결론으로 하나 유죄, 무죄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배심원단이 유죄를 하였는지 무죄를 하였는지는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항소를 하더라도 왜 항소를 하는 항소 이유를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우리나라는 지급법관이 판결을 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에 대하여는 왜 무죄를 선고하는지 일일이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수백 장 되는 판결문이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법관에게는 사실 엄청난 부담이죠. 미국의 판사는 배심원단이 무죄라고 판결하면은 그냥 무죄만 선고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오히려 유죄보다도 훨씬 적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항소를 한다고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사법제도를 대륙법에서 받아오면서 초기에는 법관이 양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3심에서 가장 우수한 법관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더 양성되면 2심에서 마지막으로 1심에서 법관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서는 일제시대에는 1심 법관의 재판의 불신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항소를 하면은 항소심에서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의 재판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복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번 영상에서도 한번 복심 재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는 1심 무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것으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뒤 법관이 많이 양성되고 어느 정도 사법제도가 정비가 되니까 복심제 항소심은 없어지고 현재는 속심적 사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한 사후심으로 한다면은 법률적인 쟁점만 항소할 수 있고 사실 문제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저도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사법제도를 발전시키려면은 1심에 더 집중을 하고 1심에 우수한 법관을 더 많이 양성하여 배치하고 피고인에게 불필요한 사법 절차를 겪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